안녕하세요. 개연연파의 채널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삼각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각비를 구할 때 좀 복잡한 도형이거나 입체 도형이면 학생들이 직각삼각형을 다시 떼서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 교과서 혹은 문제집들을 막 돌려가면서 구할 때가 참 많은 거 봐요. 물론 교과서도 지도서에도요. 그걸 돌려서 다시 그려보게 가르치라고도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돌리지도 말고 다시 그리지도 말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강좌 중에서 삼각비 구하는 건데 삼각비 구하는 것도 일단 정의를부터 출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인 삼각비 정의를 보고 이 두 번째 이 강좌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도 정의는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의미 있는 덩어리로 쪼개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쪼개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삼각비를 할 때 직각삼각형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외곽 중 한 예각에 대하여 기준각입니다. 이 기준각이 없으면 뭐가 없나요? 높이하고 밑변을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변 사이의 비율. 앞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두 변 사이의 비율들을 그러니까 여러 개네요. 들이 됐으니까. 총 원래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사용한다고요? 3개. 비율들을 극악의 삼각비라고 합니다. 보통 삼각비 정의를 일반적으로 이게 정의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비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각비의 공식 또는 삼각비의 두 변 사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정의는 뭐예요? 직각삼각형 위 두 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외워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정의 중에서 한 예각에 대하여가 왜 중요하냐? 한 예각이 결정되어야 각이 결정되어야 뭐가 돼요? 각이 결정되어야 높이하고 밑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이 정해지면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을 높이라고 정하고요. 각과 같이 붙어있는 변, 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변을 무슨 지라고요?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들어보시면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이 정해지면 뭐가 중요하다? 밑변과 높이가 정해집니다. 자, 두 변에 대한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사인은 빗변에 대한 높이비 그랬죠.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에 대한 기준이자 그랬죠. 자, 기준은 항상 뭡니까? 분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변에 대한 높이, 빗변분의 높이고요. 코사인은요. 빗변에 대한 밑변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아니 밑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물론 얘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그냥 그림상에서 바로바로 구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충격은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분모가 밑변이고요.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다시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이제 문제 구하는 법에 가서 또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교과서를 돌리거나 또는 따로 그리냐면은 보통 삼각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코사인과 탄젠트는 별로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탄젠트도 많이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하는데 특히 사인에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지금 이게 교과서는 문제집에 삼각비 구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하면 항상 기준각이 왼쪽 아래로 나와 있을 때 이 모양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 7, 80년대 때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애들은 알파벳 쓰기 연습부터 하거든요. 그때 인쇄체하고 필기체라는 걸 배우는데 필기체의 대문자 모양 S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의 지도서를 보게 되면 만약 특히 삼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되면 직각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각에 대해 사인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놈을 다시 회전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리라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회전해서 기준각을 항상 왼쪽 아래로 그리게 되는데 입체 도형을 그리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해 보겠습니다. 삼각비에서 사인 구하기 그랬다고요. 자, 먼저 삼각비를 구할 때는 항상 기준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각이 A예요. 어디에 있든지가 위에가 있든 아래가 있든지 간에 기준각으로 시작해서 사인과 앞으로 코사인은 반드시 분모가 빗변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사인은 항상 마주보는 변이 높입니다. 마주보는 변이 높인데 이게 높이고요. 그럼 분모는 빗변. 그 다음에 높이는 항상 뭐라고요? 마주보는 변이 그 기준각 기준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 뭐라고요? 높이라고요. 높이니까 사인을 구할 때는 항상 마주보는 변입니다. 그런데 보통 총을 쏠 때 어디를 씁니까? 외우기 좋은 방법. 항상 총은 정면을 보고 쏘죠. 각의 정면이 뭐다? 사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각의 정면이 뭐라고요? 사인. 각의 마주보는 변이 사인. 높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주보는 변이 뭐라고요? 사인. 그럼 붙어있는 변이 코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사인 A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분모는 뭐라 그랬어요? 빗변이라고 했으니까 C분의 그죠? 자, 높이 A. 자, 그럼 사인 B를 구해볼까요? 자, 각이 B가 기준 B에다 총을 쏘세요. 사인 쏴. 얘가 B가 기네요. B를 곧바로 분모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빗변을 넣으면 되죠. 이걸 외울 때 총을 쏴로 외우면 굳이 돌리지 않아도 항상 각의 맞은편을 보고 화살표 쓴 다음에 그게 높이라는 것 인식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엎어진 삼각형에서도 우리가 사인 구하는 것 회전하지 마세요. 회전하지 마시고요. 사인 A 구하세요. 기준이 뭐라고요? A. 사인 A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분자구나. 제일 긴 변이 빗변이니까 C분의 A. 쉽게 되나요? 자, 각 B에 대한 사인 값 구하세요. 사인 B. 사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높이라고 읽으세요. 각에 대한 높이가 분자에 있어요. 자, 총을 쏘세요. B가 분모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이 뭐라고요? C. 이해되셨나요? 삼각비는 항상 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되죠? 자, 그러니까 엎어졌던 말았던 어떤 모양으로 있던 상관하지 마시고 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총을 쏘세요. 앞변이 뭐라고요?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돌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더 자세히 하겠는데 삼각변은 항상 각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코사인은 원래 컴플리멘터리 사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는 상호 보완적인 수학에서는 여각을 그러는 거예요. 여각의 사인이거든요. 여각의 사인. 나중에 여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각은 뭐라 그러냐면 두 각이 더해서 90도가 되면 A와 B는 서로 여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의 여각은 B고요. B의 여각은 A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은 원래 다른 다른 여각의 사인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어, 여기서 한번 잠깐은 보여주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꼭 이거 알 필요가 없는데. 근데 코사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어지는데 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코사인의 코하고 영어 접두 코하고 틀려요. 근데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코는 함께 또는 같이 together의 의미거든요. 접두어로. 그러니까 각과 함께 있는 이렇게 읽으면 각하고 붙어있는 변이 두 개죠. 만약 A에 붙어있는 변은 두 개잖아요. 이놈하고 이놈이. 그렇죠? 근데 붙어있는 변 중에서 긴 변은 무조건 뭐예요? 빗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변은 같이 있는 변, 각과 같이 있는 얘가 밑변이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A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C가 되겠죠. 그 다음 빗변 찾아보세요.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각 C에 대해서는 뭐예요? 각 C에 대해서는 일단은 빗변은 C니까 아니 빗변은 뭐예요? B니까 B분의 C하고 붙어있는 변이 뭐예요? A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직각삼각형 아이고 두 번 들어왔네요. 자, 엎어진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구하기 그랬는데 제가 그 화살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A에 대한 밑변은 어디에요? A에 대한 밑변은 지금 화살이 쭉쭉 가고 있죠? 얘가 빗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하면 C분의 B가 되나요? C분의 B. 됐죠? 자, 각 B에 대한 부트는 B하고 붙어있는 변 A가 되겠네요? A가 되니까 빗변분의 C분의 자, 밑변 A. 붙어있는 변이 밑변입니다. 자, 엎어졌던 어떤 회전시키지 마시고요.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요. 곧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탄젠트는 항상 무슨 의미냐면 접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접선. 곧 이제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할 때 또는 고등학교 때 가면 탄젠트는 진짜로 접선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도 잠깐 볼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각에 접하는 변, 각하고 같이 있는 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밑변이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밑변을 분모에 쓰시고요. 대변까지 읽어가면 됩니다. 대변이 뭐예요? 각의 대변이 높이죠. 그죠? 높이니까. 자, 밑변분의 높이 그랬으니까 항상 출발 어디서 한다고요? 탄젠트 A로 구하시오. 그러면 A하고 붙어있는 변 C분의 A. 물론 이쪽 기준이면 뭐 T자 모양이니까 그릴 수 있겠는데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엎어지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럼
탄젠트 C를 구해봅시다. 탄젠트 C는 C하고 붙어있는 변부터 출발해요. A, C. A분의 C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엎어진 삼각형에서 직각삼각의 탄젠트 구하기 그랬으니까 엎어진 삼각형에서 탄젠트 A부터 출발합시다. A부터 탄젠트 A는 A부터 출발하니까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A부터 출발했죠? B분의 A 이라고 하면 되겠죠. 탄젠트 B는요, 각 B에 붙어있는 부분부터 출발해서 A분의 그 다음에요, A분의 어디에요? B. 자, 이제는 문제를 갖고 좀 풀어봅시다. 지금 이 숫자 3개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수인데 변이 5 대 12 대 13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입니다. 5, 12, 13 외워두면 좋고요. 이제 삼각 사인 A 구하세요. 자, 각 A를 기준으로 사인은 높이잖아요. 마주보는 변이니까 자, 마주보는 변이 12 빗변 얼마인가요? 13 이렇게 하면 되나요? 코사인 A는요. 코사인은 뭐라고요? 친구요. 같이 붙어있는 변 5 되나요? 분모는 항상 뭐예요? 빗변이에요. 탄젠트 A 구하라고 했어요. A로부터 접한 변부터 5분의 12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사인 B는요. 사인 B요. 각 기준이 B라 그랬어요. B에 사인은 마주보는 변 총을 쏘세요. 사인 높이 사인 그랬죠? 자, 분자가 5고요. 13이고요. 코사인 B는요. B하고 붙어있는 변이 빗변이죠? 그러니까 12가 되고요. 빗변은 13. 탄젠트는요. 탄젠트 B니까 B부터 출발해서 12분의 이렇게 하면 되나요? 5.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잠깐 또 풀어봅시다. 자, 아까 질문에도 했지만 5, 12, 13이 있었는가 하면 7, 25, 24, 25도 피타고라스 수로입니다. 중학교일 때. 이렇게 피타고라스 수를 외워두면 발견도 하지만 7, 제가 직각삼각형 안겼더니 7, 24, 25면 반드시 얘가 직각입니다. 직각이고요. 하면 되겠죠. 자, 사인 A 구하라겠네요. A의 마주보는 변 7, 25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A에 대해서 붙어있는 변 24, 25분의 24네요. 탄젠트 A는요. A부터 접해서 A 친구부터 밑변분의 높이 24분의 7인죠. 그죠? 자, 사인 C 그랬네요. 자, C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변 있으니까 얼마인가요? 24, 25 이렇게 쓰면 되고 자, C하고 붙어있는 변 7 그랬죠? 맞나요? 탄젠트 C는요. 자, C부터 출발해서 7분의 24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변이 주어진 직각삼각형. 얘도 피타고라스는 아니지만 참 중요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sin A를 보겠습니다. 자, sin A는 봤더니 10분의 쏘세요, 싸요
2분의 1이죠. 자, 코사인 A는요. 코사인 붙었습니까? 10분의 5 루트 3이고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는요. A부터 출발하면 5 루트 3분의 뭔가요? 루트 3분의 1이고요. 3분의 루트 3 유리화까지요. 근데 얘를 보면요. 변의 비율이 얼마냐면 2대 1대 루트 3입니다.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은 이 각이 특별하게 30도고요. 이 각이 60도입니다. 이걸 알아둬야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 풀 때, 특수각 문제 풀 때 됩니다. 자, sin C 풀어볼게요. sin C 마주보는 변이 뭐예요? 5 루트 3이죠. 5 루트 3에 10이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C는요. C에 대해서 붙어있는 변 5를 하겠으니까 5고요. 빗변이 10인데 걔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탄젠트 C는요. C부터 출발해요. 5분의 5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5분의 5 루트 3에서 루트 3이네요. 자, 나중에 가서 특수한 삼각형입니다. 가서 이제 실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꼭 하나 알아둘 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요. 자,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2학년 때 생각해 보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변을 구해야 돼요. 세 변을 구해야 돼요. 세 변을 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걸 못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루트 4 플러스 1 해서 루트 5가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다 주어졌나요? 맞아요? 그러면 sin A 구하죠. 총을 쏴라 분모는 1 루트 5죠? 유리는 5분의 루트 5인가요? 코사인 A는요. 분모가 2인가요? 루트 5분의 2니까 5분의 2 루트 5 됐죠? 탄젠트 A요. 이거 아니까 뭐예요? 2분의 1 sin C는요. sin C C에 대해서 2 루트 5 그러면 5분의 2 루트 5 코사인 C 그랬으니까 코사인 C는 뭐예요? 붙었는 변이 1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루트 5 탄젠트 C는요 1분의 2 가니까 1분의 2 가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로 좀 남겨두고 싶은 건데 뭐예요? 두 변의 길이 주었으니까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 빼면 되나요? 이 길이는 9 빼기 4에서 얼마인가요? 루트 5 빨리 해볼까요? 그냥? 좋아요. 빨리 해보죠. 자, sin A A에 마주보는 변 루트 5네요. 빗변 쓰고요. 코사인은 뭐예요? 2네요. 붙어있는 변. 탄젠트는요. 2분의 루트 5.
사인 C는요, C에서 총 쏘세요. 2 분모. 코사인 C는요, 붙어있는 변 루트 5 되나요? 탄젠트 C 루트 5분의 2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좀 연습하세요. 아직은 복잡한 도형 안 나왔어요.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복잡한 도형 할 거예요. 자, 수학은 개념과 공부, 문제풀이 공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개념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통 2등급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책을 썼던 건데 책을 썼던 걸 블로그에 좀 올려봤고요. 올려봤는데 제가 말재주도 없고요.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아서 동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무튼 책을 내려고 했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책들이 또 가지수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에 올려보다가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려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도 좀 놀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뭐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블로그 정도 수준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블로그에 제 동영상을 링크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더 많은 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